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한국 정부와 사모펀드 론스타 사이 국제 분쟁에서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우리 돈 약 2,8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판정으로 우리 정부는 배상금과 이자 등 수천억 원을 국민 세금으로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먼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판정 내용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론스타와의 국제분쟁 결론이 나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익시드는 론스타의 일부 손해를 인정하고 한국 정부 책임도 명확히 했습니다. 우리 정부 측에 미화 2억 1,650만 달러 및 이자 상당을 배상하도록 판정했습니다. 론스타는 당초 매각 지연 손실과 부당과세, 그리고 승소 배상금에 대한 세금까지 모두 47억 달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매각 지연 손실과 관련해 론스타가 주장한 17억 달러 가운데 약 2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800억 원의 손실을 인정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자 부분입니다. 손해배상에 이자도 받아야 한다는 론스타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판정부가 제시한 기준금리로 계산하면 법무부는 현재 기준 185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총 배상액은 3천억 원 가까이 됩니다. 국세청이 부과했던 세금에 대해서는 론스타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배상금액에 맞춰 한국과 벨기에에 내야 할 22억 달러의 세금까지 배상하라는 주장도 당초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승소되었을 때 낼 세금에 대한 보전에 대한 것은 그건 전혀 0.01%도 저는 검토할 의미가 없다. 중재 비용에 대해서는 론스타의 입장대로 각자 부담으로 정리돼 한국 정부는 10년 동안 들어간 470억 원은 보상받지 못합니다. 론스타 측의 청구 금액 약 46억 8천만 달러, 약 6.1조 원 중에서 청구 금액 대비 약 4.6%가 인용된 것입니다. 금융당국이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우리가 배상해야 되는 유일한 논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배상은 결국 50%짜리 성과백기 내지를 못한 거다. 정부는 판정문을 분석한 뒤 판정 취소와 배상금 집행정지 신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론스타는 이번 국제 분쟁 판정에 관해 묻는 언론의 질문에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론스타는 자신들이 기여한 부가가치에 대한 배상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한국이 국제법 등을 위반했다는 핵심 주장을 재판정이 입증해줘서 기쁘다고 덧붙였습니다. 판정 취소 절차를 진행할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국회는 오늘 개회식을 열고 오는 12월 9일까지 100일간 회기 일정의 정기국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4일엔 더불어민주당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15일엔 국민의힘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국회는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대정부 질문을, 다음 달 4일부터는 국정감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어제 국회에선 권성동, 이재명 두 여야 대표의 첫 공식 상견례가 있었습니다. 한 목소리로 민생 해결을 외치면서도 주요 현안을 놓고는 보수와 진보로 엇갈린 시각차를 드러내면서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앙대 법대 선후배로 사법시험 공부도 함께했다는 권성동, 이재명 두 대표가 공식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공통 화두는 민생이었습니다.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통 공약이 많거든요. 여야 간의 공통 공약 추진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하지만 현안을 두고는 이내 입장차가 드러났습니다. 권 원내대표가 먼저 종부세 완화 얘기를 꺼냈는데 1주택자 종부세 완화하겠다고 우리 대표께서 후보 시절에 이렇게 공약을 하셨는데 가급적 협력적 입장을 좀 가지라고 지금 이미 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과도한 그 욕심을 내지 마시고요. 이 대표는 예산안으로 응수했습니다. 서민들용 영구 임대주택 예산을 5조 6천억이나 삭감해버렸다는데 그렇게 하면 그분들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민주당의 철학과 우리의 그런 재정 운영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정치라면서요. 아, 그렇죠. 앞서 이 대표는 서민 예산이 삭감됐다며 비정한 예산안이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성남 백현동 사업에 임대주택 비율을 줄인 이 대표가 할 말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1주택 종부세 완화 법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는데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오늘 본회의 상정은 불투명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오늘 오전 8시 33분에 전남 신안군 흑산도 부근 해역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진앙은 흑산도에서 북북서쪽으로 58km 떨어진 서해 해역으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 지진까지 올해 우리나라에서는 규모 2 이상의 지진이 모두 51차례 발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 초청 명단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엔 윤 대통령 처가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이 취임식에 초대를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자체로 수사 압력 아니냐 이런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성민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가 공흥지구 개발 사업에서 양평군에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 지난해 시민단체의 고발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담당자인 A 수사관이 지난 5월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상관에게 보고하면서 지난해 청룡봉사상을 탄 수상자로서 초청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상관은 공문을 요청하라 했고 행정안전부로부터 공문이 오자 참석을 허가했습니다. 지난해 이 상을 받은 경찰관은 A씨뿐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총 4명 가운데 수상을 이유로 초대받았다는 사람은 A씨밖에 없습니다. 참석한 다른 한 명은 취임식 단상에 오르는 국민희망대표 20인 자격으로 선발된 경우였고 아예 연락을 못 받은 수상자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실 없어요. 전혀 초청받으신 바 없으세요? 네, 전혀 없어요. 행안부는 초청 대상자를 정한 건 취임식 준비위원회였고 실무추진단에선 공문만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초청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가족을 수사해야 하는 경찰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를 받아도 되냐는 논란에 대해 경찰은 A씨가 수사 결과를 좌우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고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흥지구 의혹을 고발했던 단체는 A씨가 고발인 조사를 맡았던 담당자라며 그를 취임식에 부른 건 수사 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책임자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을 초대한다는 것은 압력의 의미, 그다음에 우리한테 협력하면 고속 승진이 됐다는 의미 아닙니까? 민주당도 수상한 초청장에 진상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공흥지구 수사는 현재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 수순에 있고 윤 대통령 장모 등 피의자 소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미 보건당국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를 겨냥한 새 백신을 긴급 승인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는 올 가을 이후에 코로나19 재유행이 우려된다며 신규 백신 추가 접종을 적극 권장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가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 신규 백신을 긴급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오미크론 변이 확산 이후 9달 만에 이루어진 긴급 승인으로 세계적으로는 영국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기존 코로나19 백신과 신규 백신을 반반씩 섞어 투약하는 방식으로 오미크론 하위 변이는 물론 코로나19 바이러스 전반에 효과적이라는 게 FDA 측 설명입니다. The updated boosters contain the same basic ingredients as the original COVID-19 mRNA vaccines, but are modified to target the circulating Omicron variant BA4 and BA5. FDA는 다만 화이자 백신의 경우 12살 이상, 모더나는 18살로 접종 대상을 제한하며 최초가 아닌 2차 이후에만 투약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백신을 맞은 지 2달이 지난 성인의 경우 추가 접종을 적극 고려해달라고 권했습니다. If you've not yet received a booster dose, or it's been several months since your last booster dose, now's the time to consider getting one.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현지 시각 1일 예방접종 자문위원회를 열고 FDA가 긴급 승인한 백신을 고위험군부터 접종할지 등 구체적인 사용 권고 방침을 정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이미 신규 백신 1억 7천만 회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 인구 3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는 추가 접종률에 가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만 1,57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은 8만 1,273명, 해외 유입은 300명입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14명이 줄어 555명입니다. 사망자는 112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2만 6,876명, 누적 치명률은 0.12%입니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럽 19개국의 8월 소비자 물가가 유로존 창설 이후 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10개월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건데요. 유럽 중앙은행도 미국처럼 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에 나서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파리 유원중 특파원입니다. 프랑스의 한 대형 슈퍼마켓. 각종 식료품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주부들은 장보기가 무섭습니다. J'ai tendance à plus acheter de viande, voilà, très peu. Ouais, uniquement le week-end en fait. 식료품 업계는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거나 값싼 물건을 찾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소비 위축을 우려합니다. Elle n'est pas transitoire cette inflation. De même, je crois qu'il ne faut pas avoir des débats sans fin sur quand est-ce que sera le pic. L'inflation est là, elle est durable, il n'y a pas de retour à la normale demain. 유럽연합 EU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는 유로존의 8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9.1% 올랐다고 잠정 집계했습니다. 1997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상승률을 또 기록한 건데 10개월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겁니다.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의 3국은 20%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독일로 향하는 천연가스 공급을 사흘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Wir können die neue Wartung aus Russland so technisch nicht nachvollziehen, aber Deutschland ist inzwischen besser vorbereitet. Wir haben die Speicher besser befüllt. 지난 7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이른바 빅스텝으로 올린 유럽 중앙은행. 11년 만에 금리를 올린 건데 0.5%포인트 인상은 22년 만에 가장 높게 올린 겁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이번 달 열릴 통화정책회의에서 미국처럼 0.75%포인트,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하락 출발해 전일 대비 1%대의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순매도하며 양지수의 하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44.41포인트 내린 2427.64에 코스닥은 10.24포인트 밀린 790.8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우려가 지속되며 4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에 코스피도 30포인트가량 크게 밀리며 출발했고 2440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하락하는 가운데 SK하이닉스가 증권가 목표주가 하향 등의 영향으로 2%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게임 이용자들이 환불 소송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하락세입니다. 한편 어제 정부가 수소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범한 퓨얼셀 등 수소 관련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348원 2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독일 북부 항구 도시 브레머하펜의 상징물인 등대가 갑자기 기울어져 긴급 복구에 들어갔지만 쉽지 않다고 합니다. 피사의 사탑처럼 브레머하펜의 등대가 한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독일 북해 연안에서 가장 오래된 등대로 브레머하펜시의 상징인데 낡은 방파제 한쪽이 붕괴되면서 등대까지 기울어진 것입니다. 긴급 복구 작업이 시작됐지만 언제라도 등대가 무너져 내려 물속으로 완전히 가라앉을 수 있어 작업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Naja, das ist kein schöner Anblick. Und ich hoffe, die kriegen das irgendwie hin, dass sie den doch noch retten können. Zumindest die Kappe,
damit dann mal später wieder was entstehen kann. Also ist ein Symbol für die ganzen Menschen hier in Bremerhaven. Und er leuchtet ja nicht nur für uns Menschen, er leuchtet ja auch für die Schiffe. 한편 등대가 기운 것이 인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120년 가까이 거센 풍파로 낡아진 등대와 방파제를 보수하기 위해 2,500만 유로 넘는 예산이 이미 책정돼 있었지만 차일 피일 착공을 미루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주장입니다. 당국도 뒤늦게 실책을 인정하며 등대를 최대한 살려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른바 알까기 경기와 비슷하게 진행되는 손가락 축구가 최근 일본에서 인기를 얻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납작한 원형 틀 위에 올라탄 2cm 정도의 인형 선수들. 손가락으로 이 선수들을 튕겨서 공을 차게 하는 손가락 축구 경기입니다. 테이블 위에서 펼쳐지며 공격과 수비가 교대로 이뤄집니다. 이 손가락 축구는 세계적으로 애호가가 500여만 명이나 돼 월드컵 대회까지 열릴 정도입니다. 일본에서는 이제 시작 단계로 150명 정도가 이 손가락 축구를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アジアサッカーの醍醐味は世界と戦えるということなので、若いうちから世界に飛び出してほしいなと思います。 14살의 모리군도 손가락 축구 월드컵 대회 진출을 꿈꾸고 있습니다. 최근에 열린 공식 대회를 통해 손가락 축구의 실전 경험을 쌓았습니다. 출전자 8명 가운데 친동생에게만 겨우 1대 0으로 이겼고 두 번째 경기에 완패하면서 5위에 머물렀습니다. 공식 대회에 처음 참가한 모리군은 일반 축구와는 완전히 다른 손가락 축구만의 매력을 확실히 느꼈다며 엄지를 치켜세웁니다. 이상한 물고기 한 마리가 출현했다는 중국 쿤밍시의 한 아파트 연못입니다. 이 연못에는 다양한 어종이 살고 있었는데 모두가 사라지는 데는 단 이틀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정체가 불분명한 이 물고기를 괴물 물고기로 불렀습니다. 아파트 관리소가 길이 60cm에 무게 3kg 정도 되는 이 물고기를 포획하는 데만 열흘이 걸렸습니다. 외래종인 엘리게이터 가였습니다. 누군가가 몰래 버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미에 서식하는 엘리게이터 가는 수중 생물을 마구 잡아먹는 거대 담수어로 악명이 높은데 다 자라면 길이가 1.5m나 됩니다. 鹅壳鳝作为一种观赏鱼引进，而且引进后也在本地实现了繁殖。 당국이 유해성을 이유로 엘리게이터 가를 관리 강화 대상으로 포함시켰지만 여전히 인터넷 등을 통해 구입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처럼 관리 대상 동물을 키우다 실증이 난다고 몰래 버리는 경우 자칫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는 연료난이 심각해지면서 폐플라스틱이 연료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산처럼 쌓인 폐플라스틱을 조각낸 뒤 탱크에 넣어 고열로 가열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폐기물을 탱크에 넣고 섭씨 약 200에서 250도까지 가열하면 플라스틱은 액체 상태로 변하고 또 이를 증발할 때까지 끓입니다. 이때 생성되는 가스를 다시 냉각하면 디젤류와 유사한 연료가 되는 겁니다. بنشتغل بطريقة بدائية أول شغلة والبرميل بنستنى البرميل 8 ساعات ل 9 ساعات لحد يبرد يعني. 이렇게 만들어진 연료는 보트와 발전기, 오래된 자동차 연료로 활용됩니다. بالنسبة للسولار هذا بنقدر نغطي، أما بالنسبة لإسرائيل نقدرش نغطي، أما هذا الصيف إحنا بالطبيعة بدنا سولار ما يقارب 900 لتر كل يوم. 하지만 미세한 공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폐플라스틱을 태울 때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11년, 피해자는 계속 늘고 있는데 참사 수습은 제자리입니다. 정부가 공식 인정한 피해자들마저도 여전히 사과나 배상에서 제외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할 수 있는 건 거리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뿐입니다. 김은재 기자입니다. 키 172cm에 몸무게는 41kg. 올해 중3인 준석이는 또래보다 몸집이 작습니다. 3살 때 썼던 가습기 살균제 탓에 폐가 심하게 손상됐습니다. 체육 시간엔 마음 놓고 달릴 수도 없습니다. 먹는 가지수가 한 7가지 정도 되고요. 2주에 한 번씩 지금 면역 치료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지난해 7월 공식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준석이는 기업 배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옥 씨가 201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배상을 진행했는데 정부의 판정이 늦어지면서 배상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저게 5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2016년에 넣고 저희는 지금 정부에도 그다음에 기업에도 이중적인 지금 가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에요. 준석 군과 같이 당초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가 특별법 개정 뒤 추가로 인정된 피해자는 현재까지 1,200여 명입니다. 우리 통곡 소리가 안 들리시는지. 해결된 것이 없어서 아직 버리지 못한 엄마의 신발, 남편의 휠체어, 생후 50일 된 딸을 잃고 6년째 같은 외침을 반복하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6년 동안 계속 다녔는데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옥 씨가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도 않고 무슨 힘이 있는지 배경도 마찬가지고. 피해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가습기 살균제 가해 기업의 책임 회피를 규탄하면서 시민들에게 불매운동 동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함께 충북 청주, 대전, 경남 진주까지 가습기 살균제 참사 11년. 피해자 가족과 유족들은 오늘도 거리에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은재입니다. 대통령실이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를 지난달 말까지 정상화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주말 지상 접근이 항상 가능하도록 만드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시 기지 접근이 가능해지면 최근 협의회 구성을 마친 환경영향평가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우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한미군 사드 기지로 통하는 길목. 지금도 이곳에선 수시로 사드 반대 집회가 열립니다. 2017년 사드가 처음 배치됐을 때는 시위대 수백 명이 장비 운반 차량에 병을 던지고 쇠사슬로 몸을 감는 등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이 때문에 기지 운영에 필수적인 장비와 유류 등을 도로를 통해 원활하게 운송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헬기로 병력 수송을 하고 헬기로 유류를 수송합니다. 예산 절감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정상화 필요하다 이런. 정부가 이번 주말 기지로의 지상 통행을 확보하는 조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사드 기지에 대한 지상 접근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오는 3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시위대를 진입로에서 내보내고 장애 시설물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 접근권이 완전히 보장될 때까지 일정 수 이상의 경찰 병력을 현장에 상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사드 기지로의 차량 진입은 2020년부터 월 1회, 지난해 5월부터 주 2회, 현 정부 출범 이후엔 주 5회로 횟수가 늘었습니다. 접근권 보장 조치가 완료되면 사실상 시간과 방식에 제한 없이 기지 접근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드 반대 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어 물리적 충돌도 예상됩니다. 이미 모든 수단을 강구해 반대의 뜻을 표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성주대책위는 정부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원솔입니다. 빛의 화가로 불리는 세계적인 스테인드 글라스의 거장 김인중 신부가 카이스트 강단에 섭니다. 김 신부는 자유와 새로움을 추구하는 과학과 예술은 맞닿아 있다며 감성과 영감으로 학생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박장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천년 역사의 대성당에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눈길을 끄는 스테인드 글라스. 화려한 색채와 동양의 여백이 독특한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운 영감을 불러옵니다. 유럽 50여 개 성당에 작품을 남긴 프랑스 도미니크 수도회 소속 82살 김인중 신부. 서울대 회화과를 졸업하고 한국미술대상을 수상한 뒤 스위스와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 1974년 사제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스위스 언론이 뽑은 최고 작가 10인으로 샤갈과 마티스와 함께 선정됐고 2010년 프랑스 문화예술 공로 훈장도 받았습니다. 김 신부가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 석학 교수로 2년간 강단에 섭니다. 내년 3월 완공을 목표로 교내 학술문화관에 53개 조각의 스테인드 글라스도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봉사를 하느냐, 교수들을 비롯해 학생들한테 이렇게
난 모두 테레사처럼 그 사랑을 선사하고 싶은 거예요. 카이스트는 김 신부의 예술적 영감이 학생들에게 빛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 신부님 작품을 보면서 새로운 생각, 자유로운 생각, 이 제한을 모두 깨뜨리고 새 우주로 나가는 그런 그 아이디어를 얻는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근원은 사랑이라며 그 샘물을 파는 작업을 한다는 김 신부는 예술과 과학은 하나라고 말합니다. 과학이 전부는 아니다. 우리한테 영혼이 있다. 그래서 그 과학과 예술은 우리가 같은 샘물을 푸지 않으면 어딘가 안 되는 겁니다. KBS 뉴스 박정훈. 9월의 첫날인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30도 등 어제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높겠습니다. 한편 태풍의 앞쪽에서 많은 수증기가 올라오고 있어 오늘 제주도를 시작으로 남해안 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동해안에도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모레 토요일에는 남부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오늘부터 모레까지 제주도에는 최대 300mm 이상, 전남과 경남 해안에는 50에서 100mm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11호 태풍 흰남노는 현재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이 초속 55m가 넘는 초강력 단계입니다. 이 태풍은 내일부터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다음 주 초에는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제주 부근 해상까지 올라올 전망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제주도와 경상도 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춘천이 30도, 청주, 대전, 전주, 광주, 대구가 28도로 어제보다 높겠는데요. 하지만 아침, 저녁에는 선선한 기온이 느껴지고 있어 기온의 일교차가 점차 커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 전국적으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태풍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